토트넘 11명이 싸워도 9명 같았던 그 시절의 팀과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이끈 시대, 그 시절 9명의 토트넘 선수가 11명처럼 빛났다. 그것은 2023-2024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경기 토트넘 호스퍼 대 첼시의 격렬한 맞대결이었습니다. 1대4로 패배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축구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넘어선 경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공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엄청난 전술적 용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영국 현지에서 갑론을박이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뜻밖의 선수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의 손흥민의 역할과 기술, 그리고 그의 환상적인 경기력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볼 것입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기량과 토트넘의 열정적인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남겼으며 이 경기는 그야말로 프리미어 리그의 멋진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된 이후 양팀은 중앙에서 팽팽한 공방을 펼치며 상대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 33분 경기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메로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이로 인해 경기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메로의 퇴장 장면에 대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느린 화면을 통해 로메로가 상대 선수와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공을 위로 걷어내려는 동작 중 발이 상대 선수의 발목에 닿았다고 설명하며 로메로에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옐로카드로 처벌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었다는 판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내가 성장해온 방식이다. 심판의 권위가 계속해서 약화되면 심판은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판단이 판단이며 이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토트넘 팬 계정은 리스 제임스가 전반 추가 시간에 우동이를 팔로 가격한 장면을 드러내며 왜 이 장면이 로메로의 퇴장과는 다르게 옐로카드로 처벌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계정은 이러한 명백한 의도가 있는 장면에서 심판이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리스 제임스가 퇴장당했다면 경기가 어떻게 변했을지를 얘기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심판 판정이 경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로메로의 퇴장 후 토트넘은 좌측 윙어 브레넌 존슨을 교체하고 센터백으로 다이어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센터백 부족으로 다이어가 들어갔다면 앞으로 대참사가 예견되었다고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센터백이 부상이나 퇴장을 당하면 이어지는 수비 라인의 약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팔머가 PK를 성공적으로 시키며 첼시는 토트넘과의 점수차를 1대2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대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판도펜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장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전반 43분 경상대 침투를 시도하던 판도펜은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2명의 센터백을 상실하게 되었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는 판도펜 자리에 임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강력한 철벽 수비를 자랑했던 2명의 센터백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경기에 한 번도 발을 맞춘 적이 없는 호이비에르 다이어라는 2명의 센터백으로 경기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토트넘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들의 투지와 결단력은 경기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게다가 메디슨 또한 발목 부상으로 전반전이 끝나가는 순간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완전히 압박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1대2로 마치고 이 경기를 관전한 많은 축구 팬들은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이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손흥민과의 패스 연결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느끼며 이 두 선수가 교체되면서 손흥민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후반 55분경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던 우드기가 우측 돌파를 시도하는 스털링을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태클을 하게 되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로메로, 판도벤, 그리고 우드기라는 3명의 핵심 수비수를 모두 상실하게 되어 수비진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더구나 무더기 퇴장까지 겪으면서 토트넘은 10명 대 8명의 수적 열세로 경기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이 이미 2명의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는 수비 라인을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유지하며 감독은 그 결정을 향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센터백인 호이비에르와 다이어는 결국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후반 74분 스털링이 두 번째 선수를 뛰어넘어 토트넘 수비 뒷공간을 노려 공격하며 수비 라인을 허물게 했습니다. 이때 호이비에르와 다이어로 이루어진 수비 라인은 조절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스털링의 컷백으로 인해 두 번째 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축구 팬들은 호이비에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이어는 컴백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주장하며 그런 의지가 눈에 띄지 않는 그의 뛰기를 비판하며 콘테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첼시에 연속으로 2골을 내주며 1대4로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는 오히려 영국 축구계가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 선수들의 두려움 없는 경기 방식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방식을 찬양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장에 머문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이 경기를 통해 흥미진진하고 폭발적이며 막판까지 미친 경기를 만들어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캐러거는 축구를 거의 40년 동안 관람해왔지만 이 경기는 중립적으로 봐도 그 어떤 이유로도 가장 흥미로운 경기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경기가 마치 박스 오피스 영화처럼 매혹적이었고 이것이 프리미어 리그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리그로 손꼽히는 이유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반면 영국 축구 평론가인 찰스 워치는 자신의 개인 SNS에서 첼시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상대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이라고 언급하며 이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을 내려 무승부를 노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날 미친 성과를 거둔 피카리오는 팀이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분 동안 우리 박스 안에 있어서는 상대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내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높이 들어올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피카리온의 발언을 해석하면 2명의 퇴장으로 왼쪽 공격 라인인 브레넌 존슨과 메디슨이 교체되었으며 오른쪽 클로스프스키마저 교체되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할 방법이 중간을 생략하고 수비 라인을 높이 유지해 상대 공격을 끊어내자마자 손흥민에게 연결하려는 의도로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경기 후 피카리오는 자신의 개인 SNS에서 나는 일생 동안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없다. 오늘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 온 팬들은 우리를 박수로 맞아줬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한 팬들에게 감사하다. 고 말하여 많은 팬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이것이 나의 방식이다. 5명이 남더라도 오늘처럼 똑같이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을 외칠 것 이라고 말하며 토트넘 팬들로부터 열렬한 박수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비록 토트넘이 패배했지만 그들이 작은 성공을 위해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상대적인 인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수비 라인을 높이 들어올리고 손흥민과의 패스 연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장에 온 6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은 그 모습에 열광하며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압박을 가하고 스프린트를 할 때마다 응원가를 부르며 손흥민과 토트넘을 응원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콘테 시대에는 11명이 있어도 9명 같았지만 포스테코글루 시대에는 9명이 11명 같았다고 칭찬합니다. 이 경기는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될 만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빛났습니다. 그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은 관중과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공을 빼앗아내고 무리한 상황에서도 공을 잘 다루어 패스를 연결하려는 모습은 그의 리더십을 대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 분석 능력과 상황 판단은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다양한 잠재력이 드러났습니다. 퇴장자들로 인해 수비 라인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격과 수비에서의 협력은 경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는 축구 경기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와 팬들은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려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예상을 뒤엎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축구가 얼마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스포츠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열정적인 경기 스타일과 팀워크는 축구의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승패가 아닌 팀의 단결력과 노력이 결정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가득한 이 경기는 축구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축구는 예측 불가능하고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한 스포츠이며 이 경기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며 최전방에서 두려움 없이 상대에 맞서는 손흥민이 있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패배했지만 불굴에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준 것에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의 정말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